또 하나의 종족이 더 있어요. 그게 한족이에요, 한족. 우리 한족 말고 중국 떼놈들. 뭐 비하해서 하는 표현은 아니고 떼놈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잘 안 씻어서 떼놈. 그 다음에 큰 대자를 써서 대인이라고 하는 큰 나라 사람. 떼놈이라고 하는 놈잡자를 써가지고 큰 사람들, 큰 나라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주변 사람들을 자꾸 씹어요. 한국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 이런 거 잘 발달해 있고 잘 씹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우면 한국 사람 100% 이긴다. 일본 사람은 욕이 없어요. 일본 사람은 욕이 없어. 조센징.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싸울 때 일본인! 이래봐. 뭐? 그게 욕이에요? 빠가야로. 그게 빠가. 뭐 이 정도가 다예요. 우리나라는 욕 참 찰지게 잘한다. 16단 콤보로 조상부터 이렇게 대대로 쫙 씹어주고 개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막 동물로 변신도 시켜주고 막 쫙 이렇게 화려한 이 무슨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지.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그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는 조센징하고 쪽파리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이게 게임이 안 돼. 근데 왜 우리는 여기 발전하고 일본은 여기 발전 안 했는지 그런 거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예요. 그 사무라이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사우라비가 들어가서 사무라이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걔네는 칼로.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면 결투를 해야 돼요. 결투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결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잘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투하다가 다 죽었지. 한두 번은 이기지만 계속 결투해봐. 언젠가는 죽었지. 사바나에서 그렇게 센 사자도 언젠가는 젊은 놈한테 밀려가지고 개꼬리 내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문화인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건요, 가오 잡다가 끝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는 안 해요. 몸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싸우기 싫을 때는 꼭 여자 앞에서 큰 소리 내면서 해. 그러니까 그 여자랑 싸운다는 게 아니고 여자 앞에서 남자끼리 싸우려고 해. 그러면 여자가 이제, 고마하라고. 냅둬도 큰 충돌은 안 납니다. 진짜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냥 해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유교의 양반 문화예요. 입으로만 갖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욕이 발전하는 거예요. 욕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왜? 입으로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재밌는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 사람이 욕하는 것 때문에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걔네들은 그걸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리는 거거든. 확 뭐 대가리를 깨버릴까, 막 눈가를 뽑아버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뽑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설마 깨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거든. 그리고 이게 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진짜 재밌는 문화인데 뭐가 있냐면 상대를 싫어서 공격할 때도 쓰지만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욕을 써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잘 안 쓰는데 남자애들은 그렇게 씁니다. 남자애들은 서로 욕을 할 정도면 친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몰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는데 남자끼리는 욕을 하고 신체 터치가 많으면 좀 때리면 진짜 친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러면 친한 거예요. 근데 여자도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도 사실은 신체 터치가 많으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크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끼리 화장실 가는 거.
손잡고 화장실에 가. 어디가? 화장실. 이게 무슨 동성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의 특징이 손을 댈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거는 무엇을 만져야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유럽이나 저 아리안족은 눈으로만 봐도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는 손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하면 안 만져요. 한국 사람은 만져요. 만져요. 아니, 달라요. 달라. 문화가 달라. 그리고 이 정신, 이 쓰는 방향이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유럽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 걔는 진짜 너무 허술하게 명품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만 선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딱 그 얘기 다 듣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쓱.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 나쁘고 비하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느끼는 방식이. 걔네는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정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손으로 닿아야만 이게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덕의식이 떨어져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친한 사람들끼리도 꼭 그런 행동들을 해요. 꼭 그런 행동들을 해. 그래서 이 한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니고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우리는 저런 중국 쪽에 약간 속해 있는 거지. 문화적으로 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걸 중국 문화권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빈정이 상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냥 영국 박물관 이래야 돼요. 대형 박물관 하면 우리가 벌써 먹히는 거예요. 대형이라고 걔네를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영국 박물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마치 중국 문화권 하면 우리가 벌써 이제 우리는 약간 이제 중국의 똘마니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아시아 문화 전통.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절대 중국 문화권 표현을 잘 안 써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표현 쓰다가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좀 지양해야 될 표현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러면 이제 대등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족이 우리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아하냐면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고 낯내는 거 좋아하고. 낯내는 거 진짜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 낯내는 거 좋아한다. 그래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유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낯내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낯낼 공간이 없었는데, 그냥 뭐 하니까, 먹기도 전에 사진만 찍고,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한테 먼저 먹여요. 그리고 지가 먹어, 그 찌끄레기를. 음복이지, 음복. 카메라에게 먼저 한번 양보하고 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문화 구조예요. 사실 우리 문화의 특징을 아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봐봐.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 별도의 섬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그게 한 덩어리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는 정신 중심이에요. 동아시아는 일원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물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 숭고한 자세보다 일단 물질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동아시아가 사실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수백 년 동안 남을 침탈해서 자본을 만든 뒤에 자본주의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쭉 따라왔죠.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을 봐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어떻게 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 타당성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느냐가 아니고 일단 출세하고 나서 네 얘기를 해. 돈 벌고 나서 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집안에 한 명이라도 출세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여성들은 그 구조 속에서 희생됐어.
남자한테 양보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 지금은 달라졌지. 그게 동아시아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게 외모지상주의 이런 걸 탓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원래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현대에 작용한 거야. 단 그러한 우리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잘 살게 됐어. 그 뒤에 정신적인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중국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환자가 병을 아는 거가 아니고 의사가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내 상황을 아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것뿐이지. 원리를 아느냐? 원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중국 얘기할 때 또 해드릴 거고 지금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개의 민족이 있는데 아리안족, 셈족, 한족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블록인데 동아시아는 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얘기할 때는 우리 동아시아 쪽이 맥켄토시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윈도우다. 그쪽이 시장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약간 별도예요. 그리고 사고 방식도 다릅니다. 사고 방식 겁나 달라요. 겁나 달라요. 단순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동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들이나 저런 사람들이 사고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단적으로 뭘 비유를 들어주냐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여권 사진 같이 나오잖아. 얼굴 겁나 크게. 그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게 인물 초상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산수가 있어요. 산수보다 훨씬 큰 모나리자.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수화는 동아시아의 산수화는 다 마찬가지. 산수 겁나 크게 그리고 사람이 없느냐? 점점이 박혀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그 두 가지 사고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사람한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찍냐면 사람 중심으로 찍어요. 에펠탑 같은 데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에펠탑이 다 나와야 돼. 우리는 배경이 다 나와야 되고 정 둘 중에 하나가 잘려. 나를 잘라. 나를 밟고 가라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거예요. 그거. 한국 사람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둘 다 안 잘려야 되고 정 자르면 에펠탑 같은 거 절대 잘리면 안 돼. 그래야 내가 거기 갔다 온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유럽 사람이나 이런 백인들에게 찍으라 그러면 뒤를 잘라내고 사람 중심으로 찍어버려요. 증명사진 같이.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나? 그게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배경이 아니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속에서의 어떻게 조화될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화 정신하고 모나리자 정신이 지금도 현재 내려오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하고 저쪽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달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한족과 관련된 이 동아시아 문화는 나중에 이제 중국 할 때 할 거고 아마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셈족 전통의 헤브라이즘과 그다음에 아리안 전통의 헬레니즘 이거는 같은 지역 속에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국 엎치락뒤치락해요. 그게 유럽의 어떻게 보면 문명사예요. 문명사.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시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 유행하던 시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뒤집어 엎고 르네상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신기한 스토리들이 있어. 이게 들을수록 찰져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건 다 신입니다. 많은 신들. 그건 유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농경 문화는 신이 많아요. 집안에서 제일 센 신 뭔지 아세요? 성주신이 제일 셀까?
진짜? 엄마가 제일 세? 엄마가 신기해. 그러니까 한마을 전체가 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이라는 게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단오 한식입니다. 설, 추석, 단오 한식. 이게 4대 명절이에요.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할 때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그런 양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